구독은 사랑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922년 이집트 왕가의 계곡.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수년간의 발굴 끝에 단 하나의 계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파라오의 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주인공은 기원전 14세기 18대 왕조의 젊은 파라오 투탕카멘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은 무려 5,398점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해석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유물에 담긴 의도와 맥락, 그리고 고대 이집트가 죽음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까지, 지금부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31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석 단검. 절기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단검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금속처럼 보이지만 분석 결과 이 단검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채취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황금 왕좌. 왕비 안케세나문과 나란히 앉아있는 투탕카멘의 모습이 새겨진 이 왕좌는 사자의 머리를 형상화한 팔걸이와 정밀한 상감 기법으로 그 권위와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현대 레이저 커팅 기술로도 재현이 쉽지 않은 정교함이 담겨 있습니다. 접이식 침대. 이 침대는 무려 3,300년 전 제작된 유물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현대식 금속 힌지와 유사한 접이식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능했던 걸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동과 은 트럼펫. 은과 청동으로 제작된 이 고대 트럼펫은 1939년 BBC 라디오 생방송에서 연주된 바 있으며 단 한 번의 연주 후 공명 진동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주받은 나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황금 전차. 실제 크기로 제작된 금도금 전차는 단순한 전투용 장비가 아니라 사후세계로 향하는 의식적 이동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총 6대의 전차 중 가장 정교한 하나는 해체되지 않은 채 완전한 상태로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태양보트 모형. 길이 1m 이상의 이 정교한 배 모형은 돛과 방향타, 키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한 장식이 아닌 기능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태양신 나와 함께 파라오의 영혼이 항해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의 신앙이 담겨 있으며 현대 유체역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설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황금 가면. 투탕카멘의 대표 유물인 이 장내용 가면은 24K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만 해도 10kg에 달합니다. 흑요석과 청금석이 눈과 눈썹을 장식하고 있으며 그 금의 순도는 현대에서도 재현이 어려운 99.9% 이상의 초고 순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세넷 보드게임.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을 게임으로 형상화한 이 보드는 상형 문자로 된 고대 규칙과 함께 운명과 전략이 맞물린 의례적 성격을 지닌 유물로 평가됩니다. 연고자. 당신의 이름이 생존하기리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잔은 알라바스터로 만들어졌으며 석재의 질감이 지나치게 균일해 인공 정제석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복 마네킹.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마네킹은 파라오의 의복과 장신구를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금 샌들. 이 샌들은 투탕카멘이 사후세계에서도 적을 짓밟고 승리하길 바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밑창에는 이집트의 적들이 묘사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그 위를 밟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코브라 머리띠. 왕의 이마를 보호하는 코브라 형상의 머리띠는 눈동자 부분에 석영이 삽입되어 있어 빛을 받을 때마다 실제 뱀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화장품 팔레트. 석영과 흑요석으로 만든 이 팔레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안료를 갈았던 홈에서 납과 비소화합물이 검출되어 고대 이집트인의 방부적 화장 기술을 보여줍니다. 네페르템 조각상. 연꽃에서 솟아오른 어린 투탕카멘의 모습이 묘사된 이 조각상은 산가, 흑단, 유약을 층층이 덧댄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 현대 기술로도 완전한 복제가 어려운 유물입니다. 우사부티 인형들. 총 413개에 달하는 작은 인형들은 투탕카멘을 대신해 사후세계에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각 인형마다 이름과 직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금석 귀고리. 시리아에서 수입한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이 귀고리는 크기 1cm 내외 작은 공간에 완벽한 대칭 문양이 새겨져 있어 고대 공의 초정밀 수준을 보여줍니다. 금제 부적들. 심장을 보호하거나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다양한 부적들 중 일부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내부에 교차 삽입된 다층 금속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 조각. 해독되지 않은 상형 문자가 남아있는 이 파피루스 문서에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해석된 단어가 단 하나, 문이 열린다는 구절뿐입니다. 카노푸스 항아리. 왕의 내장을 담았던 이 항아리들은 각각 다른 수호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간이 아닌 미확인 유기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분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목재 부메랑들. 실제 사냥에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개의 목재 부메랑이 출토되었습니다. 일부는 단단한 아카시아 원목으로 제작되었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선형 설계와 충격 분산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파라오의 사냥 능력과 실용성을 반영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석영 램프. 연한 알라바스터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이 램프는 내부의 불을 밝히면 외벽을 통해 은은한 빛이 퍼져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덤 깊숙한 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생전 파라오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혹은 사후세계를 밝히기 위한 의뢰용이었는지를 두고 지금도 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용 부채. 긴 손잡이 끝에 타조 깃털을 꽂은 이 부채는 금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생전에 투탕카멘 곁을 지키던 시종이 사용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섬세한 취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후 세계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그를 감쌀 수 있도록 마련된 유물입니다. 목베개. 단단한 나무로 만든 이 목베개는 파라오의 머리를 높게 받쳐 수면 중에도 신성함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기 위한 장례용 필수품이었습니다. 아누비스상. 죽음의 신이라 불리우는 아누비스를 묘사한 신상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묘실 바로 옆에서 파라오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목에 화환이 걸린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검은색 수지를 바른 다음 황금으로 귀와 눈 그리고 목걸이 등에 금박을 바른 점이 특징입니다. 황금 독수리 목걸이. 250여 개의 수많은 작은 황금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날개 부분을 만들었고 가슴과 목을 덮도록 앞으로 두른 뒤 날개가 목을 감싸게 만들어져 섬세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황금 인장 반지.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진 이 인장 반지는 내부와 외부 금속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밀한 음각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 당시 왕실 인증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하학 문양 방패. 정삼각형 패턴이 반복된 이 방패는 실전 흔적은 없지만 각도와 비율 분석 결과 현대 기하학적 설계와 유사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청동 거울. 반사율이 80% 이상 유지되는 이 청동 거울은 지금도 흐릿하게 상을 비추며 뒷면에는 점자처럼 배치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 의식용 도구로 추정됩니다. 벽면 패널. 채색된 목재 패널은 수단 사막에서만 채취되는 광물 안료로 칠해져 있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색이 거의 없는 완벽한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장신구. 투탕카멘 미라의 손가락을 덮고 있던 이 금속 장신구는 내부에 실제 사람의 뼈 조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한 점만으로도 수차례 학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4겹의 관. 투탕카멘의 시신은 무려 4겹의 관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은 인체 곡선을 정밀하게 반영한 순금 내관으로 그 무게만 110kg에 달했으며 이는 고대 장례 문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유물들은 지금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단 31가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수천 점의 유물들 중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투탕카멘의 작은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이미 도굴된 더 거대한 무덤들엔 과연 어떤 유물들이 있었던 걸까요? 거짓말 같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거영남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